안녕하세요. 이번에 진행하게 될 특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교재는 1월 달부터 나와 있었던 이 민법 공식, 속칭 답이 벌떡, 이 책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, 책 구성은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한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 정리가 돼 있고, 이 내용을 그 아래에 있는 문장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건데, 객관식 시험의 주된 질문은 이 표현이 옳으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장들에 있어서 어떻게 나오면 옳은 표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되는지, 그리고 이 문장들을 전체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, 그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시로 보면 16번 지문처럼 제3자 사기가 나오면 일단 제3자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사기친 제3자한테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. 단 이때 쟁점은 제3자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 먼저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, 이렇게 나와야 옳은 문장이에요. 그럼 이 문장을 틀리게 낼 때는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바꿔서 내는데, 요 17번처럼 제3자 사기가 나왔는데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. 그럼 여기는 맞는데 이제 그 앞에 취소하여야, 그러면 요 부분을 틀리게 출제가 된 거예요. 18번 지문은 제3자 사기가 나왔는데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나오면 아예 여기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냥 여기가 틀린 거고. 그래서 요 16번 문장이 두 가지 형태로 틀리게 나올 때 항상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제3자 사기가 나오면 끝에 물어본 걸 먼저 보셔야 된다고.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맞게 나오면 여기가 취소하지 않고라고 돼 있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얘처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맞게 끝났지만 앞에 갔더니 취소하여야 나오면 여기가 틀린 거라고. 그런데 이 문장은 아예 제3자 사기가 나왔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끝부분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중간은 볼 필요가 없게 되고, 이런 연습들을 부단히 같이 하셔야 돼요. 또 하나 예시를 보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데, 이게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기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와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.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중간부터 읽는 게 아니라 끝에를 먼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대리인 사기 나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끝에가 맞으면 중간에 가서 본인이 몰랐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, 이렇게 나와야 옳은 문장이에요. 이거를 틀리게 낼 때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, 요 20번 지문처럼 갑을, 병 이런 거 읽으실 필요 없고, 대리인 사기, 그럼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. 대리인이 사기 나오면 끝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. 근데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여기가 자체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요 20번 문장은 중간은 읽을 필요가 없게 돼요. 21번처럼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래. 그럼 결국 대리인 사기인 거는 똑같은 내용이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가 맞거든 중간에 언제나라고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. 근데 여기 하나여가 나오면 여기가 틀린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옳게 나오는 표현이랑 이걸 틀리게 내는 표현들을 자주 보고 익히시면 시험 볼 때 시간도 적게 걸리고 답도 100%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책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럼 저희가 3, 4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을 했고 5, 6월 달에 지금은 합격 예상문제집을 진행 중인데, 그게 이제 문제로 연습을 쭉 하시던 거라 요 문장들이 여러 문제에 걸쳐서 흩어져 있어요. 이거를 쟁점별로 지문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책을 만들어 드린 거라고. 그러면 이 책을 혼자 보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2주간에 걸쳐서 집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실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2달에 걸쳐서 쭉 듣던 강의를 이틀에 몰아서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만큼 복습하는 효과가 배가 돼요. 그리고 어느 한 곳만 외워도 시험은 되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책으로 문장을 주로 외우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 문장들을 찾는 연습을 같이 계속 하시면서 문제 푸는 기술을
키워가셔야 된다고. 그래서 이 분량이 좀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루에 끝낼 수가 없어요. 너무 힘드시니까. 그래서 이틀로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같은 강의를 다른 장소에서 2번 하나 이렇게 착각하실까 봐 왜 이렇게 파트 1, 파트 2로 나눴냐면 저희가 지금 5, 6월 문제풀이 과정 중이니까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그 배운 범위까지 첫날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배운 다음에 파트 2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은 10시부터 6시로 되어 있지만 6시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. 보통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면 끝날 거고 첫째 강의는 종로학원에서 하고 2번째 파트는 강남학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도 이게 민법만 특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특강이 이루어지는 시즌이라 이 날짜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틀로 해서 모든 학원 수강생들뿐 아니라 동영상 수험생들도 한 장소에 모여서 강의를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. 똑같은 강의를 2번 하는 게 아니고 파트 1이랑 파트 2랑 진도에 맞춰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종로학원 한번 오시고 강남도 한번 오시고 좀 낯선 장소에 한 번씩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에요. 그리고 모의고사 보실 때도 한 곳에서만 자기 다니는 학원에서만 계속 보시는 것보다 종로 수강생이면 노량진에서도 한번 시험 봐보고 강남에서도 한번 봐보고 하는 게 그 새로 가는 시험장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낯선 장소이더라도 참석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